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당뇨나 고혈압은요, 국민 질환으로 불릴 만큼 그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뇨나 고혈압이 합병증이 정말로 무섭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합병증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소리겠죠. 오늘 그래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당뇨 합병증을 극복하는 수술비 플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주고 또 주고 받고 또 받는 질병 후유 장애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들로 알차게 채워보시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당뇨란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만성 질환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당뇨 합병증을 극복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 신경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네, 여기 제목에 보시면 대충 눈치채셨죠? 당뇨병에 관한 수술비 플랜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당뇨뿐만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수술비에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중대질환 당뇨를 플러스해서 더 많이 드리는 수술비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을 때 당뇨는 부자가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어서 내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포도당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당뇨병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헬스클럽이나 이런 운동하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운동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심심해요. 자꾸 가족들과 뭔가를 먹어요. 먹게 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데 이 살이 찌면서 가장 두려운 게 이제 성인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인병 중에 가장 두려운 당뇨병. 당뇨병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수치를 잴 때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6.5 이상이다. 그러면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더 위험한 거는 공복,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그 안에 피 속에 얼마나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니나 봐서 그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인데요. 그 수치가 100이다. 그러면 위험인자이고요. 126이 넘어간다. 그러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인들을 봤습니다. 30세 이상 당화혈색소, 여성, 남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화혈색소가 전체 합쳐서 1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 이게 훨씬 더 위험하죠. 공복에 먹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당뇨, 이거 정말 당뇨죠. 이랬을 때 129 이상이 13.8%라는 높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65세 미만까지인데요. 65세 이상에서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경우를 봤더니 29.8%의 혈당 수치가 나왔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나라 위험한 게 뭐냐면 30, 40대 당뇨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30대, 40대 다 300%가 넘는 당뇨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검진을 한 후에 생긴 수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저도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면 20, 30대 건강검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수치는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이지 검진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환자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통계자료에 1위가 바로 독일로 나와 있고요. 2위, 대한민국, 한국이죠. 세상에 무려 2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금 젊은 당뇨가 우리나라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젊은 당뇨가 늘어난다는 거는 폭발적으로 당뇨 환자가 생길 거라는 예측이잖아요. 조만간 1위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뇨는 사실 당뇨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죠. 당뇨의 위험성은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인데요. 당뇨 환자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무려 3배가 높고요. 그리고 신장 질환에 걸릴 사람은, 신부전에 걸릴 사람은 일반인보다도 9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합병증, 당뇨 합병증 중에 시청각 질환으로 해서 시력 상실을 입은 사람이 벌써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 중에 족부 절단을 확률을 하는 수치가 30초에 1명씩 족부 절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오늘 수술비는 당뇨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해서 수술비 중에서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뇨 외의 것까지 다 준비할 텐데요. 우리나라 수술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의 1위는 바로 백내장 수술이고요. 2위 치액 수술, 3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8위에 해당되는 게 스텐트 삽입 수술인데요. 스텐트 삽입 수술은 심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삽입해서 뚫어주는 수술인데 혈관에 막히는 게 한 군데만 막히는 거 아니죠? 보통 수술을 3, 4번 이상씩을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술비가 바로 다빈도 수술비에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9위에 해당되는 부비동 수술. 이 부비동은 코 쪽에 부비동이 막히는 건데 바로 이걸 축농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 수술까지 이렇게 9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술은 사실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수술을 하죠. 예전에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심장을 열고 째고 굉장히 무서운 수술이라 수술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앞으로는 또 인공지능 AI가 수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합병증도 없이 깔끔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확률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플랜에서는요. 당뇨병 수술비 얼마나 받나 봤습니다. 자, 2가지 플랜을 준비해 봤는데요. 40세부터 50세까지 수술비, 그 다음 51세부터 60세까지 수술비 2가지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40세 플랜을 보면 망막병증, 당뇨병으로 해서 망막병증이 생겼다 그러면 수술비 3천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또 눈의 시력이 이상이 있어서 백내장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했을 때 3천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뿐만이 아니고 수술비가 가장 또 많이 들고 빈번하게 하는 게 뇌와 심장에 대해서 수술비 4천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뿐만이 아니고 여성이라면 갑상선 질환, 요즘엔 또 남성분들도 갑상선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을 수술했을 때도 무려 1,300만 원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축농증, 아까 다빈도 수술에서 봤을 때 9위에 해당되는 수술이 바로 축농증 수술이었죠. 축농증 수술했을 때는 3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 해당되는 치액 수술을 받았을 때는 바로 50만 원을 받는 이런 수술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수술비를 준비했는데요. 특정으로 눈에 보이는 수술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수술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면 플랜을 보면 자, 수술비 보게 되시면 뇌혈관 21대, 100일대 이렇게 허혈성 질병 종수술비 이렇게 수술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당뇨병은 100일대, 21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세 군데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 3천만 원에서 뇌혈관이다 그러면 1천만 원 또 받아서 4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종수술비, 이 종수술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수술비는 이런 100일대 질병 수술비들은 특정 질병의 명칭과 코드명이 맞아서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이 맞지 않아도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해줍니다. 1종 수술, 간단한 수술, 5종 수술, 굉장히 큰 수술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작은 질병에는 10만 원, 큰 질병은 단계별로 받아서 가장 큰 수술비 1,000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수술비 굉장히 많이 받는 중요한 수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받는 수술비 비쌀까요?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비싸면 보험 가입하기가 아무리 좋아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수술비는 비싼 수술비가 아닙니다. 납입 기간은 20년으로 해서 20년마다 갱신돼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110살까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자, 여성분들은 40대, 50대 3만 원에 준비 가능하시고요. 남성분은 40세에 3만 1,000원, 50대 4만 3,200원에 준비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플랜입니다. 51세부터 60세까지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인데요. 당뇨 합병증 수술일 때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회사가 해주는 게 적겠죠. 그래서 1,500만 원 수술비 받으실 수 있고 백내장일 때 1,5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심혈관 질환 수술했을 때 2,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 1,000만 원 수술비, 축농증 200만 원, 치액 수술비 40만 원까지 준비했습니다. 같은 보험으로 준비했고요. 왜 작아졌나 하면 100일대 질병 수술비는 이제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도에서 21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과 종수술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플러스해서 당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플랜 보험료 확인하겠습니다. 51대 여성분은 32,000원에 준비 가능하시고 60세는 41,000원이고요. 남자 51세 4만 원, 60세는 7만 5천 원인데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보장받는 부분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요. 사실 당뇨병 수술비 고액 보장으로 하면 내가 병을 이길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부담에서는 덜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수술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빈도 수술비, 여러 가지 수술비들은 수술비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받고 또 받습니다. 그래서 회당 무한 반복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플랜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당뇨는 그 가족력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준비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당뇨 합병증을 극복하는 이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바로 이 당뇨를 두고 하는 말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흔하고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당뇨가 정말 무서운 게 이 합병증이 뭐 눈부터 시작해서 심장 등 우리 혈관 관련해서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병률이 2위로 가장 높다고 하고요. 게다가 뭐 젊은 분들
분들, 30, 40대 분들도 이 당뇨에 정말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당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술비를 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도와주신 신경이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당뇨가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이다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당뇨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뭐 조건이 전혀 없이 바로 수술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백내장 수술은 사실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작은 금액을 받아요. 근데 당뇨가 있어서 백내장이 걸린다 그러면 코드명이 달라지거든요. 당뇨 합병증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생겼다라는 코드를 병원에서 적어주게 되면 그 코드명으로 인해서 합병증 수술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우리가 수술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온 그런 백내장이라면은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해도 받고 저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착한 보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합병증으로 여러 번 수술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료는 그래도 50대 기준으로 3, 4만 원이면 저렴한데 정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뇨병은 좀 합병증이 문제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을 봤을 때 병원에 가서 족부 절단을 할 수도 있고 눈에 생기는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심장에 생기는 이상, 아까 또 신장 쪽에 또 생긴다고 제가 앞에 자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수술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당뇨는 여기저기 하기 때문에 아까 수술비 100일대 질병, 21대 질병, 종수술비에서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무한해서 금액이 크냐 작으냐지만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한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쭉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수술비 보험을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신경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요. 나는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정말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 수술비 보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의 합병증에 대비하는 그런 플랜이었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은 못하고 또 먹기만 해가지고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생활 습관이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질병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를 예시로 들어드렸지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술을 할 때마다 온몸 구석구석 모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저렴하게 내 보장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강의 보시면서 생기시는 궁금증들, 내 보험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까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요. 주고 또 받고 또 받는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윤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주제를 딱 봤는데요. 네. 사실 좋은 거 계속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대표적인 보정이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보험이에요? 네, 질병 후유 장애를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장애가 뭔지가 제일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 육체나 정신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또는 멸실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쉽게 시청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의사가 180일 동안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예. 이런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 하면요. 우리의 당연한 신체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정신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요. 정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뺀 모든 신체의 각 기관은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질병 후유장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80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몸에 뭐 문제가 정말 살짝이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남아도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또는 상해 후유장애는 3%부터 그 후유장애 진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네. 진단 자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장애 인구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네. 외출을 하다 보면은 장애인분들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못 보지만 그래도 꽤 될 것 같은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니까 5.4%의 장애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몸이 예.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다른 말로 했을 때 20명 중에 1명은 몸이 조금 불편한 예. 장애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것 또한 상해로 인한 장애가 많을까요?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많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땐 왠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당할 것 같지만 어떤가요? 네, 저도 사실 아나운서님처럼 좀 생각을 했는데요. 네.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보다는 네.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20% 이상이 높게 나왔어요. 와. 왜냐하면 인간이 살다 보면 늙죠. 늙다 그쵸. 보면 어떻게 되죠? 퇴화를 하게 되죠. 퇴화를 하다 보면 이가 빠진다거나 뭐 치매가 온다거나 아니면 시력이라든지 청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관절이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장애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질병 후유 장애가 상해 후유 장애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큰 사고가 생겨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장애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무릎도 아프고 그쵸. 눈도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애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에서 보정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우리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뺀 모든 나의 신체 기관, 장기, 또한 여기서 정신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커버하는 거고요. 또 거기서 한 번 진단비를 받고 이 담보가 없어지느냐가 아니라 모든 각 기관을 각각 보장을 받기 때문에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다 보장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네, 굉장히 넓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병 후유 장애 이 담보를 이 보험을 시청자님들에게 소개하는 가장 큰 장점은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라든지 뭐 눈, 귀가 조금 어둡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아프다든지 치아가 빠진다든지 이런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이 질병 후유 장애에서 각각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A플랜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뇨 합병증에 관한 부분들도 당뇨가 와서 뭐 눈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각 장기마다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금액의 그 후유장애의 퍼센테이지로 따라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 주는 것도 참 고마운 그쵸. 보험인데 거기다가 받기까지 좀 쉽게 범위가 넓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일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예시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 두어 가지 가져왔는데요.
있는데요. 우선 나이가 드시면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무릎당 20%의 후유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양쪽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40% 후유 장애를 받으시는데 내가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3,000이다라고 했을 때 3,000의 40%인 즉 1,200만 원을 진단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머지 이제 1,800만 원만 남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 장애가 3,000만 원 한도고요. 또 다른데 내가 예를 들어 그러다 치매가 왔다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요즘에야 뭐 CDR 척도 1점에도 진단비를 받는 치매보험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중증 치매만 돼야 치매보험에서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었다 보니까 받기가 사실상 쉽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매가 와서 CDR 척도 2점이 된다고 했을 때는 40%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을 가입하셨을 때는 1,200만 원의 진단비를 받게 되는데요. 치매는 어떻게 되죠? 계속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CDR 적도 3점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부분인 20%, 즉 6천만 원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도가 다 네. 묶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마다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 그쵸.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시로 들어준 게 내가 뭐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럼요. 올 수 있는 장애인 것 같은데 네. 장점들이 정말 많네요. 네, 요즘 특히 뭐 100세 시대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퇴행성 질환까지도 뭐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이 질병후유 장애를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100세 시대에 맞게 걸맞는 보험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땐 저는 단언컨대 질병후유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그래요. 거죠. 네. 그럼 궁금한 게요. 네. 동일한 부위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장받는 건 어떻게 달라요? 질병후유 장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장점은요. 반복해서 지급이 되어지고요. 합산해서 지급이 되어지고요. 또 추가되어져서 와. 지급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수술을 해서 진단비를 받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치매가 왔다거나 아니면 뭐 실명이 됐다거나 그럴 때 각 기관마다 따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DR 척도 2점이었다가 3점으로 됐을 때는 그 남은 그 합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주제에 맞게 받고 또 받고 보험회사에선 주고 또 줘야 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생명보험사에도 이 보장이 있는 것 같고 네. 손해보험사에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을 비교해 볼까요? 네, 원래는 질병후유장애 이 담보는요 손해보험사에서만 아,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근데 불과 몇 달 전부터 몇몇 생명보험사가 이 담보를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보장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통된 약관을 쓰기 때문에 보장하는 그 범위는 비슷하지만요. 거기에서도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후유장애는 퇴행성 질환, 노인성 질환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가입 연령이 조금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65세까지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또한 그것 또한 나이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는 한도가 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는 예. 20살까지는 5천만 원 한도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일 때 후유장애 진단을 50% 받는다고 하면 2,500만 원의 진단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0세까지는 20세부터 40세까지는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에 반면 손해보험사는 50세까지 3천만 원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시면 훨씬 담보를 크게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61세에서 65세 우리가 고령이라고 보는 그분들은 생명보험사는 500만 원밖에 사실 가입을 할 수 없는데요. 손해보험사는 1,000만 원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험사가 가입하실 수 있는 한도, 연령에 비해 한도가 조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퇴행성 질환을 보장을 하다 보니 만기를 몇 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질병후유장애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사실 80세 만기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80세, 90세, 100세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만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80세 만기로 했을 때는 생명보험사가 좀 더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90세 만기, 100세 만기를 했을 때는 손해보험사가 보험료가
뭐 90세 만기 때는 한 4,000원 정도가 더 저렴한데요. 100세 만기일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생명보험사가 조금 비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표에서 A사가 생명보험사고 그리고 네. B사가 손해보험사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럼 최종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건 손해보험사겠네요? 네, 저의 원픽은요. 네, 보험료가 우선 더 저렴하고요. 보험료가 저렴해야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연령도 훨씬 가입 한도가 손해보험사가 더 넓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질병후유장애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저는 만기를 가능하시면 100세는 사실 좀 너무 많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보다는 90세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게 훨씬 보험금을 받으실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질병후유장애로 인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것만 봐도요. 80세보다는 80세에서 90세 사이에 현저하게 퇴행성 질환으로 질병후유장애로 보험금을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도 손해율에 따라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왕 준비하신다면 일찍 준비하시면 좋고요. 90세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질병후유장애 보장에 대해서 유리한 보험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생부와 손부에서 가장 보험료 저렴한 상품으로 비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질병후유장애 보험을 선택할 때는요. 이왕이면 손해보험사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같은 큰 보장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입 나이에 따라서 이게 또 한도가 다른 게 질병후유장애 보장의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이 부분도 손해보험사가 가입할 때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보장 범위가 정말 넓고요. 반복, 중복 보장 가능한 게 질병후유장애 보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눈, 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하다못해 뭐 치매까지 걸려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퇴행성 질환에 대비하는 보험인 만큼 뭐 80세 만기로 준비를 해두신 분들은요. 그래도 90세 만기까지는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렸네요. 오늘은 조윤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내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주세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네.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 어렸을 적에 이제 아들은 들라고 보험을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아들이 벌써 성장을 해가지고 27살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제 취직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아들한테 이걸 넘겨주고 싶다고 아들이 직접 납입하게. 아, 예. 근데 그게 가는 건가? 그게 궁금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보험을 2개를 들었어요. 제가 예.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보험을 내가 잘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아우. 그게 또 궁금해요. 그쵸, 예, 충분히. 하나는 이제 종신보험으로 들어가지고 97,000원씩 내고 예. 또 하나는 보장보험으로 28,000원씩 해서 126,000원을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잘 가입한 건가 어쩐가 해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드님요. 취직 일단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예. 아드님 취직하셨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글쎄 근데 그게 가는 건지 그냥. 그렇죠. 일단 물려주시는 건 가능하다고 하실 것 같고요. 예. 보험 일단 보장이 괜찮아야 되니까요. 예. 우리 아드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실까요? 27살이요. 맞아요. 27살이라고 하셨고 가족력이나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없어요. 건강해요. 없고요. 그럼 보험료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 그거는 낼 능력은 있으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예. 보장 잘 갖춰지도록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올해 27살이신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꽤 오래전에 가입해 두셨네요. 2009년에 무배당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 특약은 80세 만기로 가입해 두셨고요. 두 번째로는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 통합 보험까지 납입되는 보험료 13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지금 취직하신 아드님 앞으로 보험을 2건 가입해 두셨는데 이제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물려주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안미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청자님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증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뭐 아드님이 이제 납입하시는 거는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머니께서 꼼꼼하게 이제 잘 가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물려주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부터 한번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 첫 번째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 97,000원짜리 납입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서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종신이라는 거는 일단 사망 보장에 대한 거는 끝까지 이제 보장은 갖고 가지만 네. 특약이 네.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럼 80세까지라면 좀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쵸, 저는 예. 하도 수명이 길어서. 아마 이제 시청자님이 처음에 가입하실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보장 내용도 사실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 해갖고 진단비 1,000만 원. 예, 요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암통원이라든가 암 입원 그거 외에는 다른 특약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좀 좁고 예. 보장 내용도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진단비도 보면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인데 뇌하고 심장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적어요.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기왕 준비를 하실 거면 네.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100% 할 수 있는 뭐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진단비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장 범위가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그것조차도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오래전에 가입하셨잖아요. 네네. 2009년에 가입하셔서 지금 한 11년 이상을 납입을 네.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또 깨자니 굉장히 좀 아까우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 이거 보시면 시청자님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뭐냐면요. 여태까지 시청자님께서 꼬박꼬박 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인 그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달부터는 시청자님께서 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지금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이 보장은 그냥 갖고 가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내고 보장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서 그 납입 중지 요청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는 안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장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금 부족한 그런 보장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조금 추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신보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험 보면은 지금 28,000원 정도로 통합보험을 납입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딱 겉으로 보기에는 20년 납인데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28,000원 네. 통합보험인데 좀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가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 안에 증권을 보니까 그 특약이라는 부분, 즉, 그러니까 주계약에서 그 질병과 상해 사망 4천만 원 보장되는 것, 그리고 교통재해 사망 5천만 원, 요게 이제 주계약인데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이 다 5년 갱신형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작년쯤에 이거 벌써 한 번은 갱신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갱신이 된다는 게 아드님이 지금 27세인데 앞으로 뭐 87세까지만 따지고 봐도 그럼 6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60년인데 그 60년을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한다? 그러면 최소 어떻게 12번, 뭐 13번, 뭐 그 이상도 계속 갱신을 할 텐데 지금은 그 아드님께서 이제 나이가 젊으시니까 그 갱신이 된다 해도 그 인상폭이 그닥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40세 이후부터 되면 그 인상폭이 굉장히 커지고 또 여기에 특약의 그 내용을 보면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 급성심근 진단비 3천만 원 해서 다 이게 진단비 위주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저렴하게 2만 원대로 이걸 저렴하게 가입을 잘했어.
근데 아마 나중에 가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한 뭐 10배 이상도 가능하지 그래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시청자님한테 훨씬 유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시청자님이 만약에 오늘 전화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위해서 들었는데 아드님이 이거를 받고서 계속 납입을 하다 보니 점점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면 정말 뭐 어머님을 원망하니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시청자님한테 또 아드님한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진단을 한번 해보면 앞서서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 중지 요청을 하셔서 보험료는 내지 마시고 계속 보장만 갖고 가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전화하셔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새로운 걸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드님이 실손보험도 없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꼭 먼저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저희가 적은 돈으로라도 저희가 실제로 썼던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비보험은 빨리 이제 드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보험 그거를 새로 이제 그 손해보험사에서 좀 저렴하게 이제 보장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험사의 그 통합보험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안 오르는 거예요. 오르지 않아요? 예, 비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75,980원이거든요. 그 보장 내용을 한번 보면 암 진단비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사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는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진단비 아까 제가 뭐 아드님 그 보험은 뭐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됐었잖아요. 보장 범위가 적은.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건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뭐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해서 요거 각각 1,000만 원씩으로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뭐 더 사실 진단비가 더 필요하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듯하다 하면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앞서서도 계속 저희가 이제 뭐 플랜 A에서도 그렇고 테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수술비 2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생활 질병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77대 질병 수술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뭐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으로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75,980원. 요렇게 이제 20년 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손보험이 없으셨던 부분, 아드님 실손보험 지금 이거 하니까 8,965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저렴하게 지금부터 이건 꼭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서 요렇게 해갖고 이제 좀 물려주시면 그때는 이제 아드님께서 어머님한테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요. 지금 들고 계셨던 보험은요, 만기 보장 범위 금액까지 좀 전반적으로 아쉬웠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 뭐 CI 종신보험은 지금부터 보장만 받으시고 보험료 안 내셔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겉으로 저렴해 보였던 이 행복통합보험은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3대 진단비 포함해서 수술비 뭐 여러 가지 아드님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드리고 실비까지 넣어드려도 지금 보험료가 8만 원인데 전혀 오르지가 않고요. 매달 4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머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지금 당장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309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0살 아들이 7년 전에 모야모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조인하 전문가님, 뇌질환 쪽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요즘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좀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렸을 때 보험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큰 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린이 유병자 보험이라는 것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혹시 어린이였을 때 아팠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5년 이내에 뭐 수술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보험은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런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이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상해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할증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보험을 유병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요. 암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관련이 없는 진단들은 따로 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심사를 올리셔서 이러한 예전에 7년 전에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암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대로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뇌나 뭐 심장, 기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의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조금 훨씬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넓게 준비하실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을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린이 유병자 보험도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시고 또 건강제 보험도 함께 조합하시면 아주 훌륭한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663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기존에 가입했던 암보험이 70세 만기라서 다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혈압과 당뇨 유병자인데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병력이 있으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안민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예전에는 뭐 60세 만기, 7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 이제 70세에 이제 벌써 암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안하시니까 그쵸. 예,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혈압하고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좀 가입하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없으셨다면 충분히 지금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거나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드셨는데 지금은 뭐 보험이 오히려 유병자들을 위해서 보험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가입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암 진단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뭐 가입 한도도 적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비싼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저희가 왜 갱신형 보험은 이제 하도 뭐 방송 들으시면서 갱신형은 무조건 안 돼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시려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서 부담스러우니까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대신에 뭐 3년, 5년이 아니라 뭐 15년, 20년 갱신 이러한 보험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체크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좋게 잘 유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만기 길게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엔 안 됐던 유병자 보험이 이제 정말 시장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갱신 주기가 좀 긴 갱신을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의 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해서 만기 짧은 분들도 저에게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88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은 가족력이라서 저도 겁이 나는데요. 암보험 저렴하게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자, 조윤아 전문가님,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주위에 요즘에 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포인트는 저렴하게 또 많이 준비하는 방법일 텐데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나이를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비갱
비갱신형으로 조금 내가 은퇴가 되더라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갱신으로 기본적으로는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이 저렴하게 준비하시려면 비갱신형만으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뭐 2천, 3천 정도를 준비하신 다음에는요. 갱신형으로 짧은 주기가 아니라 조금 긴 주기 20년 또는 30년으로 갱신형 안보험 준비하시는데 1억 준비하셔도 30대는 한 3만 원, 40대는 4만 원 정도면 보험금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험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위험 구간인 구간에는 조금 1억, 2억 정도를 같이 준비하시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은 크게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안 그래도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데 가족료까지 있다면 더욱더 크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비갱신과 갱신을 묶어가지고 정말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금액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